여러분이 만일 재벌이라면 평범한 편의점 알바와 결혼할 수 있나요? 그것도 먼 타지의 외국인가? 한국의 편의점 알바의 이 행동 하나에 반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두바이의 재벌가 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청년의 어떤 행동 때문에 재벌가 남자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편의점 알바를 남편으로 선택하게 했을까요? 믿기지 않는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에서 태어난 아이샤 알막툼이라고 해요. 저는 두바이에서의 삶을 떠나 서울에 정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고향에서는 석유 사업 가문이 딸로 자랐어요. 페르시아만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 마천루에서 호화로운 드레스를 입고 고급차를 타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저녁 식사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엄숙한 표정으로 다른 왕실 가문 출신의 귀족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셰이크 함단이에요. 48살에 이미 부인이 두 분이나 계신데요. 황금 포크가 제 손에서 찰랑 떨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26살의 자유를 원했지 또 다른 의무를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비단 시트 위에 누워 도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웅웅거림을 들었어요. 달빛이 벽에 그림자를 그리며 어른거렸죠. 저는 태블릿으로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들이 떠올랐어요. 용감한 주인공, 다정한 친구들,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요. 그 드라마 속 남자들은 문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묻고 상대가 안전한지 꼭 확인하더라고요. 제 세상에서는 본 적 없는 친절함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차라리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 책상 앞에 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결혼 전에 한국에서 6달만 공부해도 될까요? 아버지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제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비밀리에 서울대 경영대학원에 지원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 서류를 꺼내 보여드리자 아버지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지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3달만 가거라. 공부하고 돌아와서 결혼 준비를 하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약속했어요. 가슴 한켠에 작은 희망이 반짝였어요. 비록 3개월뿐이었지만 제게는 큰 기회였어요.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챙겼어요. 디자이너 드레스도 다이아 반지도 황금빛 세개도 다 뒤로 하고요. 노트북 1개와 책 몇 권, 그리고 질문으로 가득 찬 마음만 들고 떠났어요. 비행기에서 이마를 창문에 댄 채 사막이 구름으로 바뀌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아랍 여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진 않을까? 드라마에서 본 남자들의 친절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착륙하자 공항은 밝고 분주했어요. 여행객들은 저도 못 알아듣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해서 배낭끈을 꼭 쥐었어요. 망설이는 저를 본 공항 직원이 다가와서 미소 지으며 안내판을 가리켰어요. 천천히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지시에 따라 서울로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이 도심으로 달리자 높은 빌딩과 푸른 언덕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설렘에 목이 꽉 막혔어요. 저녁에는 대학에서 준 작은 기숙사방으로 옮겼어요. 단출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고요한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하나. 금빛 장식도 하인도 없었어요. 오롯이 저 혼자였죠. 짐을 풀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갑자기 고향이 떠올랐어요. 웅장한 식당,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 기다리고 있는 정해진 결혼. 하지만 책상 위에 있는 교과서를 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가능성이 보였어요. 배가 고파졌어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밖으로 나가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걸어갔어요. 환한 불빛, 다채로운 포장지, 친근한 얼굴들이 반겨줬어요. 즉석라면이 줄지어 있는 진열대를 바라보다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봤어요. 도와드릴까요? 뒤에는 초록 앞치마를 두른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표엔 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매운 음식 좋아하냐고 묻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특별한 라면을 추천해주고 뜨거운 물도 직접 부어줬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환히 웃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작은 탁자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한 입 먹었어요. 얼큰한 국물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무언가가 제 안에 반짝였어요. 낯선 이의 친절이었어요.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시작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음을 이미 느꼈어요. 다음날 아침이에요. 어제 저녁에 먹은 매운 라면 맛이 혀끝에서 맴돌며 눈을 떴어요. 작은 기숙사 방 얇은 커튼 사이로 햇빛이 살포시 스며들었어요. 뜨끈한 그릇 하나가 제 마음 문을 살짝 열어준 듯 몸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늘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첫 수업 있는 날이라 설레면서도 떨렸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계단에서 큰 가방을 맨 키 큰 남학생과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그는 배낭 안에 카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제 편의점의 그 알바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그가 웃으며 책을 바로잡더니 괜찮아요. 우리 어젯밤 편의점에서 만났죠? 라고 했어요. 가슴이 쿵 뛰었어요. 저를 기억해 준 거였어요. 네, 라면 추천 정말 감사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캠퍼스 편의점에서 일해요. 커피나 간식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수줍었지만 기쁜 마음에 그럴게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손을 흔들며 달려간 뒤 저는 낯선 이의 친절이 고향이랑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 창가 쪽 자리에 앉았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친절한 교수님이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 말씀을 시작했어요. 저는 가끔 창밖벚꽃을 힐끗 보았어요. 분홍빛 꽃잎이 마치 부드러운 눈송이처럼 흩날렸어요. 제가 좋아하던 드라마 속 한 장면에 제가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제 필기를 읽어보려 했지만 교과서 영어 번역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어 업무는 더 어려웠고요.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스터디 그룹 할래요? 돌아보니 서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카페인 필요할까봐 가져왔어요. 하며 제 책상 옆에 한 잔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가 의자를 끌어오며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 후 우리는 1시간 동안 건물 박벚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쉬운 한국어와 영어로 마케팅 용어를 설명했어요. 노트에 원가 화살표를 그려 제품이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가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제가 질문하면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예를 들어 차분히 답해 주었어요. 비즈니스뿐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종이 울리자 저는 가방을 정리하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별말씀을요. 친구라면 당연하죠. 라고 했어요. 오후에는 한국 예절 이해하기라는 문화 워크숍이 있었어요. 국제 학생들로 방이 북적였어요. 한국인 강사가 절하는 방법, 두 손으로 차 따르기, 어른께 예의 갖춰 부르기 등을 시범 보였어요. 저는 어색했지만 하나하나 따라했어요. 차를 강사님께 따라드렸더니 잘했어요. 라고 해주셔서 기분이 으쓱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 시장을 지나쳤어요. 떡볶이, 어묵, 과일을 파는 가판대가 줄지어 있었어요. 상인들이 손님을 향해 외치고 있었죠. 근처에서 여학생들이 버블티를 나눠 마시며 깔깔대는 소리가 밝고 전염성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도시를 오감으로 맛봤어요. 분식가게 지글거리는 소리, 네온사인 반짝임, 꽃잎을 실어 나르는 산들바람까지. 두바이의 뜨거움과 대리석 궁전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더 단순하지만 움직임과 색채로 가득한 삶이 있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니 문 밑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투 아이샤. 오늘 저녁에 만날래요? 카페 브라이트에서 7시. 서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카페 브라이트는 서진이 일하는 캠퍼스 편의점의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이었어요. 저는 치마와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어요. 새삼스럽게 제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7시에 카페 문을 여니 따뜻한 불빛과 원두향이 반겼어요. 서진이 핸드폰을 보다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으니 생크림이 올려진 핫초코 2잔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긴 하루 끝에 달콤한 게 필요할까 해서요. 저는 웃으며 역시 잘 챙겨주시네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그리고 두바이와 서울의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희 가족의 석유 사업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정혼 이야기도 했죠.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힘들겠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적응해 가고 있어요. 한국은 안전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저를 의무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줘서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죠.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얼굴에 햇빛처럼 닿았어요. 무심코 미소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함께 걸었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어요. 소소한 기쁨이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방으로 올라가며 벚꽃에게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조금씩 당신을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전 예전에 제가 아닐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를 스며들어 책상 위에 줄무늬를 그렸어요. 오늘은 팀 프로젝트 스터디 모임 첫날이라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기지개를 켰더니 머릿속이 온갖 생각과 긴장으로 웅웅거렸어요. 두바이의 석유 재벌가 딸 아이샤 알막툼이 이제는 낯선 땅에서 실력을 증명하려는 학생이 되었어요. 노트북 가방을 집어들고 복도로 달려갔어요. 로비에 도착하니 3명의 반짝이는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메이, 인도에서 온 라즈, 그리고 한국인 하나였어요. 다들 서류 뭉치를 들고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끼어들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샤. 발표 준비할 준비 됐어요? 하나가 또렷한 영어로 물었어요. 네, 바로 시작해요. 조용한 스터디실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주제는 아시아 시장의 친환경 스마트폰을 어떻게 마케팅할까? 였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발표를 해야 한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벚꽃나무 아래에서 서진이 그려준 다이어그램과 교수님의 격려가 떠올라 용기가 났어요. 노트를 펼쳤어요. 메이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는 제품 특징, 타깃 고객, 홍보 전략 3부분으로 나누면 좋겠어요. 칠판에 3칸을 그렸어요. 라즈가 덧붙였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요소도 포함해야 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말했어요. 두바이에서는 태양열 충전이나 물 절약 기능이 친환경이지만 한국에서는 세련된 디자인과 빠른 성능을 더 좋아해요. 2가지를 모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K-팝 스타가 그 스마트폰을 쓰는 장면을 넣으면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리듬을 타고 일했어요. 메이는 태블릿으로 기능을 조사하고 라즈는 주요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하나는 알록달록한 K-팝 이미지로 광고 시안을 스케치했어요. 저는 단순한 영어 대본을 작성한 뒤 한국어 번역을 연습했어요. 발음이 막힐 때마다 하나가 친환경 스마트폰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하고 살짝 교정해 주었어요. 그녀의 다정함이 몇 주 전 서진이 보여준 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정오가 되자 탄탄한 기후가 완성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마음속에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비즈니스 이론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금빛 타워도 왕실만찬도 없었지만 충분히 설레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지나쳤어요.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가족들이 풀밭에 앉아 소풍을 즐기고 친구들은 자전거를 탔어요. 벤치에 앉아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음성 메시지를 들었어요. 1달 안에 돌아와라. 결혼 준비해야 한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1달. 여기서 배우고 싶은 것도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1달이라니. 답장을 망설이다 입력했어요. 두바이서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몇 초 망설이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사라지고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위험을 감수한 기분이었지만 제 인생이 변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저녁에는 서진을 편의점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가 따뜻한 미소로 얼음 동동 띄운 아이스티 2잔을 내어주었어요.
프로젝트와 인터뷰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그의 표정이 뿌듯해 보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한국이 제게 목소리를 내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법을 가르쳐줘요. 정말 힘이 돼요. 그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저도 덕분에 배웠어요. 비즈니스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서로 눈이 마주치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소박한 카페 조명 아래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어요. 그렇게 저와 서진은 인연이 되었어요. 외로운 한국에서 친절을 베풀어준 그를 저는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의 친절함에 한눈에 반해서 결국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진과 함께 한 지 어느새 2달이 지났어요. 서진이 점심 먹으러 집에 초대해 줬어요. 한국 가족을 만나는 건 처음이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렸어요. 과연 저를 반겨줄까 아니면 낯선 외국인쯤으로 여길까 궁금했어요. 기숙사를 나서며 작은 선물 하나를 들었어요. 두바이에서 가져온 대추야자 상자였어요. 반짝이는 금박 포장이었죠. 서진과 함께 지하철에 오르자 휴대폰을 보며 출근하는 직장인들, 유모차 밀고 가는 엄마들, 시험 얘기하느라 떠드는 학생들이 창가로 스쳐 지나갔어요. 서진을 따라 조용한 저층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어요. 아파트 입구 앞에서 서진이 준비됐어요? 하고 묻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계단을 올라 3층 집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 따뜻하고 매콤한 김치찌개 냄새가 훅 들어왔어요. 서진 어머니가 부드럽게 끓는 냄비를 저어가며 요리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고 어린 여동생이 살짝 고개를 내밀고 호기심 가득 쳐다봤어요. 모두 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샤 씨. 어머니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리에 앉으라며 제 선물을 받아주셨죠.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눈이 반짝여서 안도감이 확 들었어요. 가족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식탁에는 밥, 김치, 각종 나물과 매콤한 찌개가 놓였어요. 어머니께서 먼저 제 그릇에 찌개를 담아주셨죠. 두부와 야채가 부드럽게 어우러진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정말 맛있어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마음에 들어요? 하고 어색한 영어로 물으셨어요. 정말 좋아요. 고향과는 다르지만 맛이 참 풍부해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좋구나라고 짧게 답하셨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여동생이 쉬운 한국어로 학교는 어때요? 두바이가 그리워요? 라고 묻기에 솔직히 답했어요. 프로젝트 이야기, 인턴 면접 이야기, 아버지의 결혼 준비 얘기도 모두 들려드렸어요. 가족이 흥미롭게 들어주었어요. 어머니가 살며시 제 손을 잡고 원하는 만큼 오래 있어도 돼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점심을 마치고 거실로 옮겼어요. 할머니가 보행기를 밀고 들어오셨는데 화사한 한복 저고리를 입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 다정한 눈빛으로 보셔서 제가 깊이 절했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환영해요 하시는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 간단한 전통놀이 투어를 배웠어요. 작은 화살을 항아리 안에 던지는 게임이었죠. 제가 빗나가면 함께 웃었고 성공할 때면 모두가 박수쳤어요. 할머니도 조심스레 던지시며 즐거워하셨어요. 저도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기분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가 작은 보자기 주머니를 건네주셨어요. 한국 선물이야 하시며 안을 보여주셨는데 벚꽃 모양 나무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어요. 아이샤 씨 드릴게요. 하고 말씀하셔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저물며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주머니 속 선물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예상치 못한 2번째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저를 부유한 외국인도 정해진 신부도 아닌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샤로 대해 주셨거든요. 그날 밤 두바이의 친구와 영상 통화했어요. 벚꽃 열쇠고리를 보여주며 봐 이제 한국 가족이 생겼어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환히 웃으며 정말 잘 어울려라고 답했어요. 잠들기 전 아버지의 귀국 요구가 떠올랐지만 이제 저는 친구들과 이 가족 그리고 저를 품어준 이 나라와 새로운 인연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이 제 일부가 된 만큼 저도 한국의 일부가 된 걸 느끼며 편안히 잠들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오늘은 아버지께 약속한 날이었어요.
두바이로 돌아가 정해진 결혼을 할지 아니면 한국에 남아 제 길을 갈지 결정하는 날이었죠. 저는 천천히 옷을 입으며 책상 위 벚꽃 열쇠고리를 바라봤어요. 서진 어머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며 살랑거리는 모습이 제 심장을 뛰게 했어요. 마당으로 나가니 분홍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수업에 뛰어가고 있었죠. 눈을 감고 시원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두바이의 황금빛 탑과 실크 드레스, 화려한 만찬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서진의 가족, 어머님의 다정한 미소, 할머님의 부드러운 축복, 투어 놀이하며 들었던 장난 섞인 환호성들도 생각났어요. 팀 프로젝트와 인턴십 기회, 여기서 쌓아온 삶도 떠올랐어요. 하필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돌아와라.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답장을 썼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여기 남기로 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더니 이내 전송 소리가 났어요. 메시지는 사라졌고 제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어요. 위험을 감수한 기분이었지만 제 삶이 변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정오의 도서관 옆 큰 참나무 아래서 서진을 만났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달려오며 아이샤 달라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아버지께 한국에 남겠다고 했어요. 서진이 잠시 말이 없더니 환하게 웃으며 정말 잘했어요 하고 부드럽게 안아줬어요. 그 품에 있으니 안심이 됐어요. 우리는 카페 브라이트로 걸어갔어요. 문이 열리며 종이 띵 울렸죠. 서진이 음료 2잔을 주문했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며 털어놓았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이 용기를 주었어요. 저녁에는 서진과 한강변을 걸었어요. 물 위로 도시 불빛이 반짝였어요.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부모들은 유모차를 미는 모습이 보였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가까이 마주했어요. 약속 하나 해줄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무슨 약속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를 바라보고 약속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웃으며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말했어요. 사랑해 아이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한참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다가 이 선택이 제 삶임을 다시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두바이에 있는 가족에게 영상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났는데 표정이 무거웠어요. 숨을 죽였어요. 오랜 침묵 후에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선택을 이해한다. 내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뿌리와 가치는 잊지 말거라.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나타났고 오빠가 손을 흔들었어요. 화난 표정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제 선택을 존중해 준다는 걸 느꼈어요. 몇 주 후 스터디 그룹과 함께 무대 위에 섰어요. 교수님과 업계 관계자들이 가득한 방에서 스마트폰 마케팅 발표를 했어요. 마지막 한국어 문장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어요.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청중이 박수쳤어요. 팀원들도 환호했죠. 앞줄에 앉은 서진이 환한 미소로 가장 크게 박수 쳐줬어요. 그날 밤 작은 축하 만찬이 있었어요. 반 친구들, 인턴 멘토, 서진 가족이 모였어요. 불고기, 비빔밥, 떡이 불빛 아래 반짝였어요. 누군가 한국어로 건배 제의를 하길래 천천히 따라했어요. 모두 웃으며 건배했어요. 두바이 황금 궁전이 떠올랐지만 제가 얻은 진짜 부는 우정, 존중, 사랑이었어요. 한국은 낯선 이의 친절, 동료의 협동, 새 가족의 수용을 가르쳐줬어요. 서진과 친구들과 웃으며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제 길을 선택했고 새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제 자신에게 충실했어요.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 맑고 북적이는 공간에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저와 서진은 결혼식을 올리고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두바이 재벌가 처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